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래 제가 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그리고 다음 목요일 방송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갑자기 또 긴급 뉴스가 있죠. 어제 저녁에 발표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북 주제를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했던 건 제가 두 가지.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스웨덴 연설 관련한 평가 분석을 다루려고 했었고요. 또 하나는 또 며칠 전에 확인됐던 촛불 집회를 간첩단 사건으로 엮으려고 했다. 간첩단 사건으로 조작하려고 했다고 하는 기무사의 계획, 이것이 좀 드러난 게 있었죠. 그래서 요거 관련한 얘기를 좀 들으려고 했었는데, 우선 이번 목금입니다. 21일 시진핑 주석의 방북 소식이 있어서 요거 관련된 얘기를 하고요. 다음 방송 때 이제 그 간첩단 사건, 기무사의 계획이었죠. 2017년, 16년 촛불 집회 당시 계획이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되는데, 요게 지금 실행 단계에 갈 수도 있다고 하는 예측이 좀 되는 게 있어서 그 주제는 또 잘 정리해서 다음 방송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분석하고 예측 전망하는데 한 세 가지 합의, 요거를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언론에서 온갖 분석 예측 호들갑들을 막 돌고 있는데 비핵화 담판을 하러 간다. 또 미중 무역 분쟁의 어떤 돌파구 혹은 우군 만들기 위해서 간다.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요. 이게 이제 2019년 1월 달에 4차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1월 8, 9일 있었는데 이때 그 북중 양 정상이 합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에 보면 김정은 동지께서 스끈평 동지가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식 방문하실 것을 초청하셨으며 스끈평 동지는 초청을 쾌히 수락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통보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통보했다는 것은 언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마 1월 달에 벌써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방북하는 걸로 이미 1월 달에 합의가 되고 추진돼 왔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한반도 전국하고 이거에 대한 대응을 위한 긴급 일정이라기보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방북이라고 봐야 되겠다는 거고요. 특히 올해 이제 북중 수교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1949년 10월 10일 날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가 됐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북중이 수교를 했고 그 70주년을 맞이해서 올해 이제 1월 달에 그 4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70주년을 잘 맞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합의들이 있었고 그 일정 속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일정까지 다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다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 그 북측의 신년사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세계 평화 안전을 수호하고 나라와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세 차례에 걸치는 중화인민공화국 방문 그리고 쿠바 공화국 대표단의 우리나라 방문은 사회주의 나라들 사이의 전략적인 의사소통과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강화하는 데서 특기할 사별로 됐다. 사회주의 나라하고의 전략적 소통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자주평화 친선의 이념에 따라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계속 강화하며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나라와의 관계 강화를 첫 번째로 두고 그 다음에 우호적인 나라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제 작년에 평가하고 올해 또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방문이
당대당 교류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자, 조선중앙통신이 이 방북 소식을 발표했죠. 그러고 나서 중국의 후자오밍 공산당 대외연락부 대변인이 이 방북 사실을 발표를 했습니다. 흔히 이제 그 국가 대 국가면 외교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공산당 대외연락부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대당 교류가 우선이고 본질적인 교류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중국 공산당 종속이로서의 방북 성격이 가장 우선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의사소통 소통과 친선협조를 강화하는 차원의 방북이라고 성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사회주의 공동 과제는 뭡니까? 현대 시기에서 공동 과제는 반제 자주겠죠. 또 사회주의 공동 행보 강화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한반도 핵 문제, 한반도 정세 문제가 논의가 되겠지만 기본은 사회주의 국가 간의 단결 협조 강화하는 그런 차원의 방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격 자체를 지금 언론이 호들갑 들고 있는 그리고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북미 관계를 중재하기 위한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문제와 관련한 북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이런 차원의 방북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는 거고요. 또 이번 방북을 보는 세 가지 합의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세 가지 합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는 2018년 10월 9일 날 조선, 러시아, 중국, 북중러 3자 그 외무 일꾼들이 모여서 협상을 했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 검색을 해보면 이게 발표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요. 여기서 이미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3국의 기본 입장이 통일적으로 합의된 내용들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회의인데요. 자, 북에서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 당시 외무성 부상이 참여했고 러시아에서는 외무성 부상인 모르글로브라고 하는 외무상이 참여했고요. 중국에는 외교부 부부장 공현우라고 하는 사람이 참여를 해서 조선반도 문제와 관련한 3자 협상이 진행됐다. 이런 겁니다. 합의된 건 뭐냐면 모든 문제들 평화적이며 정치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 의견 일치를 보았다. 조선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관련국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호상 우려를 해소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북과 미국 그리고 남북 사이의 협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3자가 그런 의지를 확인했다는 거고요. 또 3자는 이런 과정들이 신뢰 조성을 선행시키고 단계적이면서 동시적인 방법으로 전진돼야 된다. 그리고 관련국들은 상응한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는 데 대하여 공통된 의식을 가졌다. 이게 북에서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북미 공동성명, 1차 공동성명에 나와 있던 기본 내용 아닙니까?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비핵화, 그리고 단계적 동시적 방법. 이게 이제 북에서 주장하는 거고 북미 공동성명의 기본 정신이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상응조치, 미국의 상응조치, 종전선언이라든가 대북제재 해제라고 하는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기본 이런 대화의 원칙에 대해서 이 북중로 3국이 이미 이렇게 공통된 인식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자, 3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의의 있는 실천적 비핵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주목하면서 유엔 안보리 사회가 제때에 대조선 제재 조절 과정을 가동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견해 일치를 보았다. 상응 조치를 해야 되고 유엔도 그에 맞게 대북 제재를 수정, 축소, 변경, 해제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3자는 단독 제재를 반대한다는 공동 입장을 천명하였다. 단독 제재는 지금 여러 미국을 비롯한 몇 개 추진 국가들이 하고 있는데 가장 강한 단독 제재는 미국이 하고 있죠. 단독 제재는 국제법 위반입니다. 자, 이것을 미국의 단독 제재를 반대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해당 나라들 사이에 쌍무 및 다무적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토의됐다 해서 이게 2018년 10월 9일에 있었던 북중로 3자 협상의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북미회담, 남북회담,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기본 방침이죠.
북중로가 공히 합의하고 있는 방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전개가 돼서 두 번째 합의가 뭐냐면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4차 북중 정상회담입니다. 이 회담 내용도 간단히 살펴보면요. 자, 북중 쌍방은 조선반도 정세에 관련해서 두 나라 최고 영도자 동지들 사이에 밀접한 의사소통과 솔직한 의견 교환, 조율을 통하여 유익한 정세 발전을 이끌어내고 주동하며 쌍방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관건적인 시기에 들어선 조선반도 정세를 옳게 관리하여 국제사회와 반도를 둘러싼 각측의 이해관계에 부합되게 조선반도 핵 문제의 궁극적인 평화적 해결 입장을 계속 견지할 데 대하여 일치하게 동의했다. 이게 북중 간에 동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시진핑은 조선 측이 주장하는 원칙적인 문제들은 응당한 요구이며 조선 측의 합리적인 관심사항이 마땅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하며 유관 측들이 이에 대해 중시하고 타당하게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하면서 중국 측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 동지들의 믿음직한 후방이며 견길한 동지, 버스로서 쌍방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정세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며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나라 대 나라 관계를 더 뛰어넘어서 아까 앞에 얘기했던 북중로 3자의 기본 입장에서 더 나아가서 동지적 입장에서 믿음직한 후방이라는 입장에서 조선반도 문제,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결의를 밝힌 거예요. 이게 이제 북중 정상회담, 4차 북중 회담, 1월 달에 있었던 회담에서 북과 중국이 결의한 내용이고 중국 측의 입장을 담은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올해 6월 달에 있었던 며칠 전이죠. 6월 초죠.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했어요. 정상회담 자주 하는데 모스크바에서 한 정상회담이 6월 달에 있었고 여기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내용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회담 끝나고 나서 푸틴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이고 정치 외교적인 해결 외에 다른 대안은 없으며 있을 수 없다. 이런 거죠. 적대적으로 풀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양국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일치하는 평가를 갖고 있다. 그리고 양국의 공동 로드맵도 이행되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동북아 지역 전체의 안보 강화를 위해서 중국 측과 협력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푸틴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입장이고요. 그 공동성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안보와 발전에 대한 대가로서의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북한의 안보와 발전에 대한 대가로서의 비핵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북의 안전 그리고 번영에 대해서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제재를 중지하는 대가로서 비핵화가 추진돼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선 비핵화가 아니라 선 적대 행위, 적대 정책 폐기, 제재 중단 뭐 이런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죠. 혹은 동시적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모든 당사국의 우려 해소를 위한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법을 적용하며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적 동시적 해결 원칙이라고 하는 북의 입장과 동일한 입장을 러시아 중국의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 지금 합의와 문서를 살펴보면 이번 북중 정상회담, 5차 정상회담이 되겠네요.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 이런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올해 4월 달에 북러시아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기본 입장을 합의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높은 단계의 북중의 어떤 합의, 뭐 평양선언이라든가 이런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 그렇게 이번 5차 북중 정상회담이 좀 예상이 되고요. 이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백악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다. 이런 얘기 늘 하는 얘기죠. 자, 국무부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파트너 및 동맹국, 중국을 비롯한 다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과 함께 북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공유된 목표 달성에 전념하고 있다. 그 목표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 어떤 것인지 공유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급하게 얘기했죠. 불안과 초조감이 반영된 겁니다. 중국이
갑자기 북을 가서 무언 합의를 할지 어떤 결의를 할지 불안한 거죠. 지금 미국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대북 제재라고 하는 유일한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또 구멍이 숭숭 뚫릴 가능성도 있고 자기의 구도와 다르게 북중이 또 새로운 높은 단계의 어떤 결의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강경 정책을 훼손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합의를 열까 봐 굉장히 전전긍긍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합의들을 보면 결국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대북 정책 자체가 점점 고립되고 있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가지고 있는 세계 정치에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겠죠. 북중 간의 관계를 더욱더 공고하게 할 것이고요. 또 북중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류를 더 강화하게 될 것이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북중러가 하나의 커다란 전선을, 공동전선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대북 정책에 금이 점점 더 심하게 갈 수밖에 없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잠깐 이제 한국에 방문하게 되는 바로 전주에 지금 이 대형 정치 일정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가 굉장히 한반도를 둘러싼 또 새로운 중요한 흐름들이 형성되는 기간이 될 텐데요. 아마 북중이 먼저 기선제압을 하는 모양새가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와서 어떤 행보를 거칠지 한번 지켜보면서 6월 말 7월 초에 결과를 한번 분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진핑 방북을 통해서 세 가지 합의를 다시 좀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목요일 날 아마도 큰 일이 없으면 제가 이제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징후들을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